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되게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를 표현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함수를 표현한다?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fx 이러면은 그게 이제 함수의 표현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함수의 표현이 아니고 어떤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써주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f 뭐시기 g 뭐뭐 h 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 또는 뭐 p 뭐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즉 그 어떤 것이 되어도 상관은 없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항식을 표현을 해줄 때. 그러면 그 다항식이라는 게 문자가 여러 개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자가 뭐 각각 다른 문자에 대한 다항식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x에 대한 다항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를 fx 이렇게 써주면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에 어떤 a에 대한 다항식이다. 아니 어떤 y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를 fy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y에 대한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x에 대한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즉 x에 대한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y에 대한 어떤 식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속에서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즉 얘를 갖다가 어떠한 함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서 어떤 함수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4라는 식이 있어. 이게 x에 대한 지금 2차 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약속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약속을 해주면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어떤 gx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면 gx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얘가 얘를 대신해서 이렇게 줄여 쓴 말이 되겠죠. 줄임말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문제 초장에 약속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떠한 하나의 약속 체계, 즉 다항식을 표현하는 약속 체계에 대한 얘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fx, gx, hx, px, qx 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복되는 상황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f, g, h, p 등 다양한 그러한 알파벳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뿐 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얘를 갖다가 fx 이래 버리면 얘가 마치 어떤 함수가 되는 양 오해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표현이면은 자, 얘는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fx라는 것은 x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즉 fx는 반드시 어떤 x에 대한 식이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fx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더 전제를 걸게 되면 근데 그 fx가 예를 들어서 y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fx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y는 어떤 식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어떤 x에 대한 식의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x와 y에 관한 함수라고 일컫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유심히 안 봐서 이렇게 관찰력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초딩 때부터 계속 이어진 습관인데, 문제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유심히 보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야.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표현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 표현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식의 관계. 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그래서 함수를 의미하게 된다. x와 y에 관련된 함수,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 얘가 단독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식에서 얘가 단독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함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얘랑 반드시 컬래버가 돼야지만, 얘랑 얘네 둘이 이렇게 컬래버가 돼야지만 이러한 함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얘는 어떤 다항식의 줄임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독 상황은 절대 함수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다항식을 표현한 것일 뿐. 그걸로써 그만,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자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자, 문제에서 꼭 문제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일 때 f1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f라는 식이 있었을 때, 자, f라는 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x에 대한 식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지금 1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1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우리 다항식 fx가 x가 1일 때의 식의 값을 조사해 주세요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요 f1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fx가 x는 1일 때의 식의 값이니까, 그럼 이 fx는 누구의 대신 표현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의 대신 표현이 되겠고, 즉 얘가 x가 1일 때의 식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과 같은 문항의 표현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 식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즉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해석을 할 거니까, 여기가 f1로 작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x가 1일 때의 식의 값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해줬던 것이고, 따라서 그 x의 자리에 x 대신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하여서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얻어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 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우리가 f의 x,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f의 2a 빼기 1,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f의 b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f의, 자 해석은 다 똑같다고, f의 2분의 n-1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기타 등등 여기가 아무리 무섭게 작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여기에 이상하게 생긴 이런 친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f라는 이 식의, 즉 이 x에 대한 다항식의 x 자리에 그렇게 gx란 저런 친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뭐 어떠한 다른 이런 친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얘가 2분의 g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 하더라도 자, 대전제가 fx가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식에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대신에 2a-1을 대입한다라고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얘도 똑같이 x 플러스 1에다가 x 자리에 b를 대입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얘도 x 플러스 1에다가 x 자리에 2분의 n-1을 대입했을 뿐 똑같이 x 플러스 몇에다가 1에다가 x 자리에 gx를 대신 갖다 놨을 뿐 자, 얘도 똑같이 x 플러스 1에 x 자리에 2분의 gx 플러스 1을 대신하여 갖다 놨을 뿐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같지 않음을 얘기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x 자리에 2a-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의 값은 2a가 될 것이고 b를 갖다 놓게 되면 b 플러스 1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2분의 자리가 좀 다소 좁은데 협소한데 요건 좀 제외를 할게요.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m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지겠고 gx를 갖다 놓게 되면 여기 중요하죠. 그냥 g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그걸로써 그만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음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지금 여기 어떤 다항식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함수를 얘기할 때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림의 형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떠한 박스가 있고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가서 나오는 값을 관찰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상자가 하나가 있었대. 이런 상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F 머식이라는 것이 또는 G 머식이라는 것이 그 다음 H 머식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요 박스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무언가가 퐁당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그럼 여기에 X라는 친구가 이렇게 퐁당 빠지게 된다면 X라는 친구가 여기에 퐁당 이 상자 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때 나오는 값이 생기는 것을 이 나오는 값을 우리는 보통 표현할 때 식의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x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어떠한 식의 값이 표현되어지는 얘기가 되겠지. 즉 여기 무언가가 들어가서 근데 그 식의 값이 좀 독특하게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온다면 이거야. 그러면 얘가 x가 들어갔으니까 얘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y가 배출이 돼요. 그러면 얘가 y는 너가 된다는 얘기야. 저 까만 통에 x가 빨간색 x가 들어가면 y가 되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똑같이 이 통에 까만 통에 x가 빨간 색깔 x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파란 색깔 y가 나왔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여기도 h라는 이런 통이 까만 통이 있었을 때 색깔이 똑같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박스가 이 색깔들 까만 색깔 h, h, g, h 이렇게 가로 표현한 얘기들이야. 그래서 얘가 y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라고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겁니다. 분명히 이 박스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규칙이 존재를 할 거야. 규칙. 자, 분명히 이 박스에는 어떠한 규칙, 룰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규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들어간 게 그대로 배출되는 규칙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 값에다가 1을 무조건 더하는 규칙일 수도 있고, 들어가는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빼기 1을 하는 규칙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규칙들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 규칙들을 표현할 필요가 생겨요. 여기서. 그럼 그 규칙들을 표현해 보면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규칙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규칙들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 그럼 이 규칙은 뭐냐면 여기는 드간 값에 플러스 1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드간 값에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1 하는 거야. 여기는 드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규칙이야. 그대로 나오는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규칙들이 있는 박스가 있어. 그럼 그 박스가 다 다르잖아. 가진 규칙이. 박스끼리 가진 규칙이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박스가 가진 규칙이라는 것이 자, 요런 규칙을 갖고 있는 상자의 이름을 F상자, 이 상자의 이름을 G상자, 이 상자의 이름을 H상자라고 했었을 때 드간 값은 X였잖아요. 드간 값은 X였잖아요. 드간 값은 X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 fx는 자 여기서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이 성립이 되고 gx는 2x 빼기 1이라는 규칙이 성립이 되고 hx는 x라는 규칙이 성립이 되더란 얘기야. 근데 그 나온 값이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y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 드간 값이 y랑 똑같아지고 그 드간 값이 y랑 나오는 값이 이렇게 똑같아지더라. 따라서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풀어주게 되면 그 상황이 y는 fx이고 fx가 x 플러스 1일 때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y는 gx이고 그러면서 gx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얘기가 되겠고 y는 hx, 나온 값이 hx고 그것이 어떤 규칙이냐면 드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규칙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 표현할 때 얘를 갖다가 드간값이라고 표현을 했고 얘를 표현할 때도 드간값이라고 표현을 했고 얘도 들어간 값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지금 거슬리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것. 들어간 값, 들어간 값, 들어간 값, 규칙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던 규칙이라는 단어. 규칙. 저걸 갖다가 우리는 x와 y가 갖는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 다시 여기서 보면 y가 너고 네가 너니까 결론은 y는 x 플러스 1. y가 gx고 gx가 너니까 y는 2x 빼기 1. y가 hx고 y가 x니까 y는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x와의 관계를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놓은 거지. 규칙이. x에다가 1을 더해서 y가 만들어지는 규칙의 상자예요. fx는. x에다가 2배에서 1을 빼는 규칙을 가진 상자예요. gx. x가 그대로 나오는 상자입니다. hx 였던 거예요. 자, 그 규칙을 저렇게 박스로 표현을 했던 거야. 그 규칙을 갖다가 그러면 그 규칙의 결론은 x와 누구냐면 y 사이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에 대하여
식으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식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는 x와 y의 다른 문자가 아니고 x와 y, 왜냐면 얘는 x와 y 사이에서의 얘기니까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하고도 계속 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x와 y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을 함수라고 표현을 했었고, 계속 그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 함수라는 부분은 쉬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 어떤 단원보다도 훨씬 더 쉬워지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란 건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좀 전문성 있는 수학적 용어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간값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물론 들어가는 값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들어간 값을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값이라는 표현 썼어요. 지금 멘션은 했고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워딩으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들어간 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친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들어간 값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얘기하면 들어간 값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 그리고 나온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온 값이 발생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역 역시.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정확히는 그 무슨 영역 할 때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기 가리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범위, 범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즉 전체의 그 범주가 그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집합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정확힌 집합. 정확힌 집합이. 그래서 정의역이니까 그 정의되어지는 집합.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범위랑 범주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수학적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해.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부분도 조금 완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들어간 값하고 정의역이 같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온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의역의 원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할 수가 없어.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용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 소통의 도구로 좀 삼아줘야 되는 얘기.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얘기가 될 겁니다. 들어가서 나온 값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어가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그 함수의 어떠한 표현, 기초적인 표현들,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것이 함수와 이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약간은 디테일한, 엄청나게 그 교과과정상에서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대가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그러한 좀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